말 더 말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시작할 건데. 네, 서울에 처음에 온 게 아까 울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가 미술 잘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른 데 소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체능에 강했거든요. 수학은 막 이렇게 못해서 수학을 포기했어요. 왠지 한 번으로 찍으니까 무대기를 맞고 막 이러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배우고자 하는 거에 되게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미술 쪽으로 열심히 하고 중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내 삶의 종착지는 대학이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대학을 잘 가야 되고 이왕이면 4년제 가고 이왕이면 좋은 대학을 가야 삶이 성공하고 앞으로의 먼저 FM대로에 탄탄대로 삶이 있을 거다라는 그 생각 하나 갖고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미술학원도 다니고 지원을 했어요. 보통 대학 갈 때 세 군데 넣잖아요. 두 군데는 좋은 데 넣잖아요. 그쵸? 두 군데 좋은 데 넣죠. 한 군데 안전빵 넣잖아요. 저는 세 군데 감히 제가 다 붙을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 생각도 했고 왜냐면 미술 자신 있었으니까. 딱 발표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아니, 세 군데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인생에서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엄청 울었어요. 미술학원에서 막 너 그때 그냥 이렇게 한껏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또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울었어요. 실패되겠는데 이렇게 좋아해요. 막 울었어요. 미술학원 선생님이 안 웃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미안해 같이 울면서 내가 미안해 내가 너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못해준 것 같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못해서 그냥 떨어지는데 아니라고 막 소리만 막 지르고 울는 거예요. 근데 또 친구가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면 내 삶이 이제 끝났다 그 생각이에요. 대학 못 가면 나는 인생이 없다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학교가 있는데 대구랑 거기 사이에 있대요.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겠냐? 거기 새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구하고 있어요 애들을. 그래? 그래서 4년 뒤에 알았어요. 갔어요. 그래서 막 기숙사 생활하고 막 이랬는데 한 학기당 얼마였더라? 얼마였을 거예요? 한 학기당? 500? 그 정도 한 학기당 400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막 이렇게 형편 어렵고 아빠가 또 수능 끝나자마자 10일 지나고 또 좋은 거 가셨거든요. 돈이 어딨어요. 나는 지금 대학을 다닐 형편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2달 정도 다니다가 대학을 그만뒀어요. 그만둔 거에 형편도 형편이었지만 대학에서는 제가 원하는 비용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갔더니 중고등학교 지원에 수학 영어 똑바로 준 거예요. 아니 내가 왜 400만 원 비싼 돈 내고 이거 왜 그래 내가 이런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학교 근처에 당구장에서 알바도 해가면서 알바하고 알바비로 학교 충당하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2달 만에 학교 그만두고 울산으로 갔습니다. 가서 펫도 아까 말했던 시내에 있는 거기 지금 가방 가게에 있어요. 똥싼 아저씨 아니요? 아시죠? 네, 거기 그 원래 팬독이랑 이영수 씨가 하는 브랜드 매장 있었거든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또 홈플러스 나가서 거기 주얼리 판매를 하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대학교 때 그만두고 내려왔는데 대학교 때 알게 된 남자의 한 명 있었거든요. 친구가 저한테 그때는 카카오톡이 없잖아요. 그때 문자 메시지로 맨날 막 서울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서울이 너무 좋고 지금 벚꽃축제하는데 사진 좀 막 보내주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어떤 가고 싶다면 또 저는 울산인데 원래 가평에서 지내다가 파주에서 태어났거든요. 파주, 가평, 울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서울이 굉장히 저한테는 구경의 땅이고 기회의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기회의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울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야, 대기업 다니고 있어. 나 정직원이야. 이번 정직원이 나왔는데 너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건 정말 와 내가 가고 싶던 그 탄탄대로가 좀 빨리 오는구나. 그 생각에 엄마한테 말씀드렸죠. 엄마 나 서울에 정직원 자리 있다고 하는데 가도 돼? 엄마가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오케이 엄마가 다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하고 막 짐을 쌌어요. 짐 싸고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다 봅니다. 부모님이 있었어요. 저희가 친척분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어서 선녀분들 연락 끊겼는데 부모님 딱 전화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 간다고 그랬더니 막내 부모님이 서울에 있으니까 여기서 출퇴근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친구가 아는 누나 거기 회사 누나네 들어서 출퇴근하라고 했는데 뭐 그럴 필요 있겠어. 편하게 그냥 부모 출퇴근 왔다 갔다 해 그러시는 거예요. 친구한테 얘기했죠. 나 부모님 때 출퇴근할 때 그 친구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돼?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서울에 있는 대기업 정직원은 같이 생활하면 성품을 본대요. 그래서
좀 있으면 갔거든요. 근데 그 회사의 정체는 3개월 뒤에 밝혀졌습니다. 딱 느낌 오시죠? 네. 다른 친구, 대학교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애 얘기했더니, 야, 너 걔 오라한테 가지 마. 이러는 거. 왜? 했더니, 나 그거 갔다 이렇게 때리고 왔대요. 왜? 했더니, 다단계라고. 그렇게 다단계에 그 발길을 살피해가지고 어쨌든 서울을 오긴 와요. 근데 제가 갖고 있던 꿈 중에 하나가 모델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먼저 서울에 올라간 친구는 똑똑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경희대학교 다녔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좋아요.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한데 그 친구 그 당시에 있어 미니어피 사이버티 미니어피 있잖아요. 거기 사진 올라오고 딱 봤더니 모델을 딱 해고 사진 딱 올리는 거예요. 나 모델하고 싶은데 얘는 이미 하고 있네. 나도 꼭 해야지 하고서 동대문 구매시장 다니면서 밤에 일하고 있는 거니까 8시부터 6시까지 디자이너 클럽을 혹시 가보셨나요? 네, 거기서 일했어요. 그때 저는 제 꿈을 위한 한 발을 내딛습니다. 꿈을 이루는 공식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은 정말 막대한 정보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할 뿐이에요. 제가 그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컴퓨터를 켜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네이버로 딱 들어가면요. 네이버 검색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검색했냐면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검색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검색 질문하셨던 분들 답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실천한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에이전시 같은 데들 사진을 막 이렇게 놓고 했더니 연락도 오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때 촬영을 한 3-4시간 하고서 받았던 돈이 10만 원이었어요. 3-4시간 하고 첫 모델을 받았던 돈이에요. 근데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일했는데 받은 돈이 80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못했는데 그걸 아는 거죠. 이거 정말 다르다. 되게 이상한데 그 말이 얼마나 좋아요.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가지고 모델 일을 또 모델이 쭉쭉쭉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받았던 그 금액은 제일 처음 했기 때문에 좀 적은 거고 많이 주더라고요. 점점 한참 또 붐이어서 막 하루에 2시간씩 뛰고 이랬어요. 그렇게 모델을 했습니다. 2-3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좋더라고요. 근데 한순간 딱 이렇게 약간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21살, 2살이니까 지금 나를 써주겠지 젊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고딩들은 또 뭐 장난 아니거든요. 완전 예쁘고 애들. 뭔가 목숨이 짧겠다. 모델링 똥뜯기다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생각 딱 들면서 이러다가는 또 기술이 없잖아. 아직 어리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진 단으로 사진 찍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남는 게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자쿠리에서 막 검색을 해요. 그래서 그때 들어간 회사가 광고회사였거든요. 근데 모델링 광고회사를 다니면서도 되게 많이 할 수 있었어요. 항상 일 끝나고 가서 막 하고 이랬거든요. 연결해서 되니까. 광고회사 다니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돈 안 들이고 홍보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제가 키워드 광고나 이런 거 다 할 줄 알거든요. 네이버 그때 팔았던 상품이 다음하고 야후를 팔았어요. 제일 광고 안 되는 거. 그걸 열심히 막 하루에 200분씩 300분씩 전화해가지고 판매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배운 게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게 되고 돈 안 들이고 저렴하게 광고하는 법이라든가 그런 거 알게 된 거예요. 광고에서 다니다가 이번에 토지 개발 아까 보시죠? 거기서 비서, 총무, 정리하면서 컴퓨터 관련된 것들을 비롯해서 모든 업무를 배우게 됐어요. 그 회사 다니는 3년 정도 다녔는데 또 이런 생각 딱 들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돈 많이 주고 6개월 만에 또 운전기 대리가 된 거예요. 거기서 25살 막 이렇게 24살 그때 대리가 된 거예요. 좋다. 막 이렇게 신나게 막 다녔는데 또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밥을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낮에 일하면서 돈도 많이 주고 밥도 1시간씩이나 이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게다가 제가 먹는 것도 약하잖아요. 그 전에 장사할 때는 막 일하다가 밥 먹다가 사람들 오면 어서오세요 하면서 안 먹은 척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유로운 1시간에 밥을 먹을 시간이 생긴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더 좋은 건 뭐였냐면 회사 다니면서 4시 반만 되면 간식을 줘요. 이거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저희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3년 다니는데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가 강의할 때 항상 하는 말인데 되게 슬픈 말이거든요. 여기 주시면 안 돼요.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인데 뭐냐면 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봤어요. 회사 다닐 때 어떤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은 출장이 많아서 해외 출장 많이 가는데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이런 분을 만났대요. 이상님을. 이분은 사랑의 첫눈에 반했지만 여행지에서 만나는 그런 걸로 스타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갔어요. 가고 말 못하고 했는데 다음날 그 여자가 비행기 타고 쑥 갔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 남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이 나한테도 내일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왕 살 거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지금 나한테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딱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했던 생각이 내가 지금 편하게 살려고 지금 서울 와서 이러고 있나?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과감하게 자직서를 딱 써가지고 사장님 실로 딱 가서 그만 듣겠습니다. 했더니 또 퇴직금 이런 거 많이 주시더라고요. 퇴직금 받고서 꿈을 하나씩 막 이뤄나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사진 찍는 걸 위해서 안양 쪽에 지하에 원래 공장이었나봐요. 거기가 집을 안에 막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거기서 반은 스튜디오 반은 집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때 만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진영아, 사람들의 꿈을 이뤄주는 그런 일을 할 건데 같이 하지 않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의 꿈을 이뤄주는 일을 하다니 좋잖아요. 오케이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교육받으러 갔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교보신문 직무설계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저 회사가 시청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바빠가지고 안양까지 출퇴근이 1호선도 금방 끊기잖아요. 집에 못 가면 슈퍼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이제 스튜디오 막 장비 다 해놨지만 그걸 이제 다 이사를 해서 회사 근처에 동덕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너무 좋았던 게 집이 1040인데 방 3개 있고요. 거실과 주방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꿈 중에 하나는 그거였었거든요. 내가 기필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사는 거. 지금 다 뿔뿔이 있으니까 다 같이 엄마도 꼭 모시고 살고 그래야지 하는 그 꿈을 그 집에서 가졌어요. 막 일하고 막 바쁘다 보니까 몰랐어요. 어느 날 문을 딱 열었더니 집안 곳곳에 막 예쁜 꽃이 펴 있는 거예요. 하나에 꽃이 펴 있어요. 까만색 꽃이 곰팡이라는 곳이 펴있는 걸로 이게 뭐지? 망했다. 나 진짜 막 울었어요. 이렇게 말로 웃고 있지만 지금 그 당시에 엄청 울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정말 카드 빚내가면서 살았던 가구에도 집착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집이랑 가구에 이케아가 허연 거 막 이런 거 다 사놓고 있는데 다 곰팡이 쓴 거예요. 못 쓰게 되고 또 침대까지 침대 매트리스도 그렇지만 이불에도 장롱 열었는데 장롱 안에도 내가 사놨던 비싼 옷들도 완전 정말 멘붕 왔어요. 근데 집을 빼야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빼서 제가 가장 힘든 시기가 있다면서 카페를 아는 분도 바리스타였어요.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카페 그분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랬죠. 같이 하자고. 제가 돈 구해오려고. 몸 배짱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첫마루를 그 카페에 투자를 하고 홍대 동교동도에 카페를 했거든요. 평수가 지하였어요. 지하였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인테리어가. 한 28평, 30평이었는데 거기서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요. 1금융, 2금융 제가 안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개인 사업자로 돼 있다고. 인터넷에서 꿈을 이뤄주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내가 검색해서 대출 받는 방법 검색했더니 사이트가 쫙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에 딱 들어가서 전화를 딱 했더니 바로 밑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왔어요. 근데 좀 대출 필요하다, 돈 필요하다. 될까요? 딴 데 안 된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돌려보시겠대요. 막 돌리더니 갑자기 제 통장에 2,300만 원을 딱 꽂아주시는 거예요. 5군데 대부업체에서 받아서 딱 꽂아줬습니다. 근데 그게 이율이 39%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감당을 하고, 근데 이게 생각하기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3년 계약을 하거든요. 매달 한 대충 다 계산해봤더니 월 한 200만 내면 되겠더라고요. 3년 동안.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카페를 했고 떡볶이 잘 팔렸고요. 매일매일 정말 이제 카페에서 지내면서 솔직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못 빼서 넣었다 그랬죠? 집을 빼서 넣었잖아요. 집이 없잖아요. 카페도 감사하게 화장실 옆에 되게 또 습하고 좀 약간 좀 바퀴벌레도 바닥에 기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공간이 있는 창고가 나무로 막 곰팡이 있고 거기에다가 아까 곰팡이 들일 수 없어서 지냈어요. 이때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웃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항상 칼을 옆에 놨고 되게 힘들었어요. 대출 받고 5군데에서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 갚으라고 문자 메시지로 전화 뺏어 보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이 인생 언제 끝나냐고. 나는 정말 그때 또 저는 그 전에 모델을 하면서 화려하게 막 살았잖아요. 카페 하면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예쁘게 카페 주인분들 보면은 예쁘게 알죠? 뭔지 이렇게 우아하게 딱 앉아서 찬탄 이렇게 마시면서 손님 오셨어요? 이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빨간 공사가 문장 끼고 제가 수업을 가야 되고 늘 신고 있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 타고 키릴도 신었던 전데 키릴을 벗었어요. 발이 막 힘드니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맨날 손에는 빨간 공부장갑에서 누가 운동화를 날 처음 신었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12시에 카페 마감한다고 하면 설거지 장사가 잘 되면 힘들었어요. 설거지 이만큼
지금도 후회는 절대 안 해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를 하면서 구두를 또 준비했습니다. 카페 할 때 한 풀이 앞서기 때문에 저는 구두도 그렇지만 쇼핑몰 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만들 때 이것도 꾸미려고 싶긴 하는데요. 여러분은 정말 방대한 정보에 놓여져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돈이 없을 때, 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뭐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돈 안 들이고 되게 잘해요. 뭘 했냐면 근처 서점으로 갔습니다. 서점 가면은 지식이 막 이렇게 있어요. 거기가 원하는 꼬박이만 보면 돼요. 거기 뽑아가지고 의자들 있잖아요. 감사하게 의자들 놓여져 있거든요. 서점 가면 책 보라고 책 안 사오고 이렇게 앉아서 책 이만큼 쌓아놓고서 막 봤어요. 배우면 때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대학을 비록 못 나왔지만 그렇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미친듯이. 하나 파고들면 정말 죽을 듯이 파고들었거든요. 막 배웠는데 거기서 원하는 부분들 이렇게 또 책 있으면 예쁜 부분들이 있고 막 그래요. 이 책이 또 좋은 내용 한 페이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메모하기에 부족하거든요. 사진을 못 넣지 않아요. 딱 셔터 소리가 탁탁 나거든요. 직업을 오셔야 됩니다.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또 내일부터 검색했죠. 딱 거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 안 나는 방법. 이런 카메라 나왔거든요. 아 그래 이거를 이렇게 또 아이패드 갖고 깨진 아이패드 들고 다녀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했더니 사이트가 생기고 사이트 만들 때 보통 얼마 들 것 같아요? 뭐 비싸게 몇 천만 원도 하고 좀 저렴하게 200만 원, 100만 원 하잖아요. 저를 만들 때 10만 원씩 만들었어요. 제가 다 포토샵으로 하고 뭐 제가 안 했어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제가 찾아본다고 카카오톡 아이디 적어놓거든요. 제가 하기는 얘기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문의 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배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변에서 그렇게 봐서 도움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카페를 정리하고 나올 때 집이 없으니까 이때까지 이런 거 돈 하나도 막 상관없었는데 1000만 원 투자했던 거에 대해서 돈을 못 받았어요. 근데 같이 카페 했는데 아는 분이 잘 되는 거고 같이 하겠다 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때 대출금 이렇게 싹 갚아준 거예요. 그분이 동일한 금액으로 투자를 하셨거든요. 보통 이 얘기하면 박수를 많이 쳐주시는 제가 또 강의 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대출 받지 마세요. 왜냐면 이때까지 6개월 동안 매달 냈던 200만 원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200 곱하기 6이니까 1200만 원이잖아요. 2300만 원? 1100만 원 남았겠다 했는데 이때까지 냈던 게 이자만 나갔던 거예요. 월급 그대로 있고 몰랐어요. 3년 계약이 앞에는 다 이자라는 걸. 네, 그걸 몰랐어요. 받아보니까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대부업체는 대출 안 받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구두를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나요. 책에 다 내용이 있거든요. 그분이 백화점 백더 분이신데 저한테 준영씨 구두 백화점 넣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넣고 싶죠. 당연히 넣고 싶다. 했는데 그분이 영업하고 할 테니까 200만 원이 필요하대요. 집으로 선 내놓고 다른 분한테 200만 원 빌려서 그분 드렸어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백더분이 MD를 만나시는데 백화점 상품권 필요하다 10만 원 달리 몇 장만 달라. 돈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200만 원도 떼이고 구두를 굉장히 사줄게 마음껏 만들래요. 만들었더니 귀신방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밑번 그 500만 원조차도 다 그때 정말 물풀인 거예요. 돈 하나도 없고 그때 나 이제 어디 가야 되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었죠? 열심히 적었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저에게 히든카드가 있잖아요. 히든카드.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때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 부모님께서 부모 제가 지금 돈 한 푼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 집밖에 없다고 가구도 집밖에 없다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더니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아 우리 가족이잖아. 언제든지 들어와. 신영이도 기다리고 있어. 그러시는 건 사촌 동생이거든요. 근데 또 막 울면서 들어갔어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들어간 지 지금 한 1년 됐거든요. 제가 영상 또 처음 공개하는 건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여자들의 로망은 어떤 집이죠? 여자들의 로망은 어떤 집이죠? 남편이 있는 집이요. 남편이 있는 집이요? 남편이 있는 집은 아니고 저 아직 남편이 없어서 네. 복층 오피스텔로 1년 만에 이렇게 열심히 또 해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이렇게 먹고 또 드리고 그렇게 또 이제 다시 재기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돈을 막 벌고 이런 건 얼마 안 됐어요. 항상 저는 그랬거든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그 위치에서 뭐 하나 하겠다고 마음으로 미친듯이 했어요. 거기만 푹 빠져서 카페 할 때도 그렇고 요리 개발할 때도 그렇고 밤새서 했어요. 잠을 안 자요. 왜냐면 좋아하는
보니까 잠이 안 와요. 맨날 이렇게 침대에 딱 누워서 하는 거를 핸드폰으로 막 검색해요. 구두 디자인 검색하고, 또 메뉴 같은 거 막 검색하고, 또 강의 같은 것도 막 검색해서 사람들 강의 막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항상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더니 지금 여기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꿈에 대해서 그냥 꿈이 제 주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꿈이 있을 거고 분명히 있는데 살면서 잊혀져 가요. 왜냐면은 사회와 타협을 해야 되고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 꿈을 막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될 거야라든가 의사가 될 거 이런 말 하거든요. 지금 꿈 당당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게 내 꿈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고요. 제 꿈이 뭐라 그랬죠? 제 꿈은 활력이 넘치는 지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든 분들이 매일 아침 눈 뜰 때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두근거리며 눈을 떠야 돼요. 그렇게 눈을 떠줘야 제 꿈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강의가 항상 이렇게 약속을 꼭 받아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기록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DID 교창 모임 때 제 다이어리를 공개하긴 했는데 많이 적습니다. 항상 열심히 적어요. 이거 다 있어요. 다른 책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저 찍었어? 네, 제가 이제